안녕하세요, 강쌤이에요. 오늘은 인권에 관련된 그림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거짓말 같은 이야기. 두 번째, 사라 버스를 타다. 세 번째, 위를 봐요. 네 번째, 밀양 큰 할매 순서입니다. 인권이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해요. 하지만 외부의 환경이나 압박으로 개인의 권리인 행복을 타의로 뺏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4개의 그림책을 보면서 여러분도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태어나자마자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지구촌 친구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거짓말 아니냐고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이를 동화로 그려낸 그림책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2011년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 논픽션 부분 라가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다양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죠. 현대 문명은 초고속 기차, 비행기, 배 같은 이동수단의 발달로 우리는 다른 나라를 하루 만에 오가기도 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친구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구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만나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책에서는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배고픈 동생을 위해 지하 갱도에서 50kg도 넘는 석탄을 실어 올리는 키르기스탄의 하산,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하루 14시간씩 카피트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의 파니아, 말라리아에 걸린 퀴잠부, 맨홀 뚜껑 아래서 사는 엘레나,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살고 있는 르네, 콩고의 전쟁터에 끌려가 총을 잡아야 하는 칼라밋,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의 모습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개구쟁이 소래의 모습과 겹쳐져 담담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함을 잘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는 매일매일 지진이나 홍수 같은 대재앙, 가난과 기아, 전쟁, 민족 갈등, 종교 분쟁 등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서는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참혹한 현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의 인권을 주제로 다룬 책이기에 독서토론하기에 더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촉발점이 된 로사 팍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이에요. 1950년대 미국 남부에 사는 사라는 흑인 소녀입니다. 날마다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사라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뒷자리에만 앉아야 했습니다. 앞자리가 백인들만 앉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뒷자리가 아닌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게 됩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는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라에게 뒷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라는 오히려 자신있게 계속 앉아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 아저씨는 경찰을 불렀고 법을 어긴 사라는 체포되게 됩니다. 어린 소녀의 당찬 용기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옳지 않은 법을 바꾸기 위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시작하며 결국 옳지 않은 법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을 위해 일부러 차별을 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편견 등에 의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차별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불합리한 차별 행위가 다수의 합의에 의해 벌어질 때 그것이 불합리하며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흑백 차별이라는 부당한 법에 맞선 용기를 낸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에요.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 이 책은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불씨가 된 로사 팍스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쓴 것입니다. 1955년 12월 어느 날
피부 색에 따른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행해지던 미국의 엘리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사 pak스라는 42세의 흑인 여인이 버스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이 사건으로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결국 1년 후 버스에서의 흑백 차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납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끈 이 운동은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위를 봐요. 항상 혼자서 멀리 떨어져 세상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던 수지와 늘 앞만 보며 다니다가 문득 위를 올려다본 한 아이. 이 아이들의 변화된 행동으로 세상은 하나둘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지 않던 단조로운 흑백의 거리 풍경은 이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색색의 풍선이 날아다니는 생기 넘치는 풍경으로 변해갑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몸이 불편해 늘 혼자 있으면서 소외된 채 지내던 수지와 길을 가던 아이가 친구가 된 것처럼 말이죠. 위를 봐요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림책입니다. 오늘부터는 늘 시선을 두던 곳에서 눈을 돌려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보면서 주변의 새로운 풍경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내가 서 있는 곳의 풍경은 나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위를 봐요를 통해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고 그 권리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밀양 큰할매. 여러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떤 길을 거쳐 우리 곁으로 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태극기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친구가 태극기 그림을 가르쳐준 밀양 큰할매를 만나러 가서 지극히 보통의 할머니들과 같았던 할머니의 달라진 일상을 듣게 되었고 왜 할머니가 매일 터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지 핵발전소와 송전탑의 진실을 듣게 됩니다. 밀양 큰할매는 일제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나라 없는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나라가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대문에 태극기를 달아놓아 마을에서 태극기 할매라고 불리는 애국심이 가득한 할머니였습니다. 연속극 보는 것을 좋아하고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아들딸을 공부시키고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으로부터 그리는 태극기 그림은 눈 감고도 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송전탑이 들어서면서 할머니의 일상은 전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송전탑 때문에 짐승도 농작물도 견딜 수 없는 마을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죠.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의 풍요를 포기할 수 없기에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고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밀양과 같은 지방 주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 파괴, 핵 발전의 위험성, 전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에게 알려주는 인문 환경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인권에 관한 4권의 책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자유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나요? 세상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작을 수 있지만 버스를 탄 사라처럼 우리의 관심이 작은 불씨가 되고 그 불씨는 세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